안녕하세요. 김동섭입니다. 12월 30일 마감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이 2024년도 마지막 거래일이죠. 오늘 국내장은 어떤 흐름이 나올지, 지난주 금요일날 2404포인트, 2400 턱걸이하고 끝난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요. 하필이면 또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장중에 급락했다. 납폭을 많이 줄이고 끝났습니다. 다우는 0.7%로 하락했고요. 나스닥은 1.4% 하락했습니다. 장중하도 2.5%까지 빠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 1% 정도 낙폭을 줄였습니다. 제가 감기 몸살에서 목소리가 조금 안 좋으니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미국 시장은 요즘 기관 투자가는 투자를 안 하고 개인들만 거래하는 한산한 시장이라고 하죠. 그 과정 속에서 연말이 다가오니까 차익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올해 나스닥은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했죠. 나스닥은 올해 31% 상승했습니다. 우리나라는 거꾸로 갔는데 나스닥은 최고해를 맞이했고요. 그 과정에서 빅테크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어주는 상황이었죠. 그래서 그 빅테크 기술주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이 나왔는데요. 애플 같은 경우에는 6거래일 만에 상승이 멈춘 상황이 됐고요. 엔비디아도 한 2%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. 테슬라는 국채금리 상승 영향으로 약 5% 정도 하락했다고 합니다. 국채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가 4.6% 이상에서 종가를 형성하고 있어서 시장의 불안한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국제유가가 이스라엘이 친이란 후티 반군의 주요 시설을 타격했다고 합니다. 그로 인해서 1.4% 정도 올랐는데요. 사실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만큼 오르지는 않았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번 주에는 지표가 별로 없습니다. 그리고 거래일수도 딱습니다.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늘 장요일이고 내일은 휴장이죠. 또 1일날도 휴장입니다. 그래서 이틀 연속 휴장인 상태라 시장에서 기다리는 것은 테슬라가 4분기 인도량이 얼마나 될 거냐에 관전 포인트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시장 예상치 애널리스트들은 51만 대 정도 인도를 했을 거다 생각하고 테슬라는 51만 5천 대 얘기를 하는데요. 이건 테슬라가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?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테슬라하고 애널리스트가 서로 이걸 예측을 하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테슬라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미국 시장은 지난 금요일날 하락을 했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시장이 많이 상승화에 대한 어떤 우려감으로 연초를 대비하는 조정이었을 것 같다. 뭐 이런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다우 차트를 보면 일봉상으로는 여기서 깨졌다가 올라오다가 밀린 상황이죠. 월봉상으로는 조정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럼 우리나라도 조정일 게 조금 다릅니다. 우리나라는 조정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얘네가 분산하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. 분산하는 시간은 짧게 8개월, 길게 1년입니다. 그 사이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올라오는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. 물론 요거 하나만 봐가지고 모릅니다. 또 며칠간 한 달이라든 두 달이라든 월봉이기 때문에 흐름을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목균형표상으로는 분산 내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.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나스닥도 역시 그 분산, 지금 이 상태로 끝나면 분산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. 다음 달이 제일 중요하죠. 더 가느냐, 여기서 무너져서 횡보하면서 한 10개월에서 1년 사이에 분산 작업이 일어나느냐. 트럼프가 예전에 당선됐을 때 굉장히 우려가 많았는데 트럼프 당선되고 주가가 많이 뛰었거든요.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왜냐하면 이번에는 그때의 기대감으로 신시장 정책을 필 거라는 기대감 미리 다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와도 할 말이 없죠. 네,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유가 흐름을 좀 볼 필요성이 있는데 유가는 사실 뭐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느냐 정도가 중요하죠. 네, 근데 뭐 전혀 뭐 상관없습니다. 1% 올랐지만 큰 의미 없다. 뭐 그런 해석을 하고 싶고요. 그 해외 지수에서 이제 테슬라나 뭐 이런 종목들 좀 봐야 되는데 애플이 4조 달러를 코앞에 두고 밀려버립니다. 그렇죠? 4조 달러를 코앞에 두고 장중에 때 뭐 거의 2.3% 했다가 1.3% 마감하는 상황이고요. 그 다음에 테슬라가 좀 많이 밀렸죠. 테슬라가 4.9% 많이 밀렸습니다. 뭐 차량 인도량에 따라서 주가가 다시 오를 수도 있다.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. 이거는 뭐 좀 지켜봐야겠죠. 그 다음에 엔비디아도 2% 정도 밀렸습니다. 엔비디아도 약간 밀렸습니다. 장중한 때 얼마나 밀렸었냐면요. 3.73% 밀렸다고 합니다. 근데 이거는
밀릴 자리가 아닙니다. 이런 경우는 이제 다시 올라갑니다. 그래서 엔비디아는 올라갈 것 같고 테슬라하고 애플은 조금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 좀 있는 것 같다. 뭐 이런 얘기 해드리고 싶고요.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굉장히 어렵죠. 올해 왕따 시장, 뭐 수익률 꼴찌 시장, 뭐 이게 뭐 그 수식어로 붙어 다니고 있습니다. 내년도가 이제 2, 3일 앞으로 다가왔잖아요. 이제 일단 2024년도는 정말 운이 없던 한 해입니다. 그렇죠? 정부에서는 뭐 밸류업도 하고 공매도도 연장하고 그렇죠? 또 금투세도 폐지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고 많은 걸 했습니다.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하면서 1차 하락을 했고 그전에는 일본 엔화 때문에 안 빠졌죠. 일본 그 BOJ에서 금리 인상하면서 영향을 받으면서 빠졌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그 다음에 지난주 금요일 한덕수 총리 탄핵이 됐습니다.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좀 우려를 한다 뭐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. 왜냐면 이거는 신용등급하고도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. 그런데 주말에 시험평가에서 내용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거 안 나왔습니다. 네, 안 나왔고 다만 제주항공이 무안 국제공항에서 또 대형 사고가 나서 상당수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. 완전 이거 설상가상이라는 표현이 맞죠. 엎친 데 덮쳤다. 계속 시장에 악재만 출현하고 있습니다. 오늘 이 악재를 이겨내는지를 봐야 되는데요. 우리나라는 추가 하락을 해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.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. 기술적으로 지금 여기서 그 헤드앤 역헤드앤 숄더를 유지하고 있죠. 여기서 사실 여기하고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안 됩니다. 이 정도 공간이 역헤드앤 숄더 하기 딱 좋죠. 요 폭이 좀 맞아야 되는데 폭으로는 이제 이게 맞습니다. 그래서 여기 폭이 너무 작았는데 폭이 조금 맞아집니다. 거의 약간 하루 이틀 차이로 역헤드앤 숄더가 완성되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뭐 사고사에 대한 뭐 위로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어려운 시장 속에서 참 계속 어려워지는 상황. 2024년도 올 하루를 남겨놓고 다 털고 갔으면 좋겠는데 사건이 어저께 나서 털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어쨌든 국내장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. 근데 저는 여전히 상방 마인드 유지하고 있습니다. 월봉상으로는 죄송합니다. 월봉상으로 큰 문제가 아직 없습니다. 약간 미뤄지기는 거가 있지만 큰 문제 없습니다. 가장 좋은 거는 오늘 2454까지 가는 겁니다. 그러면 추세선 살리면 추세선 2554 있을까요? 2500 글쎄요. 그 정도 가면은 추세선 복귀가 됩니다. 근데 지수가 그러려면은 50포인트로 올라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가능할지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근데 기관이 7월 9월 달부터 산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. 완전히 물린 상태이기 때문에 기관들은 더 내려가면 안 돼서 아마 방어적 역할을 하지 않을까. 특히 오늘 윗끌림 만기잖아요. 윗끌림 만기는 또 변동성이 큽니다. 윗끌림 만기 제발 좀 거래소에서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.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더 못 가거든요. 누가 탐욕을 부려서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좀 줄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. 지난주 금요일날 외국인과 기관은 또 매도를 했습니다. 외국인과 기관은 소폭 매도했습니다. 근데 이 기관들이 그동안 샀던 걸 생각하면 요거는 또 요거 매도했던 걸 다 걷어들였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 요 매도는 요거밖에 없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 기관들이 다시 사는지 시장 어려운데요. 외국인이 이달 4일부터 국채도 17조 정도 팔았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총체적 난국인 겁니다. 내후 외환이 다 있는 상황. 그런 상황입니다. 어쨌든 오늘 잘 마무리하시고 안에 힘들었던 거 다 털어버리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 또 뵙겠습니다. 제가 감기몸살이 좀 들어서 말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사실 쉬는 날 공개방송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. 그냥 누워 있었거든요. 지금도 좀 안 좋은 상황인데 아침 방송 할까 말까 하다가 좀 합니다. 어쨌든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네요. 일단 그 신용등급 강등이 주말에 없었다라는 것을 그나마 다행으로 해석을 합니다. 물론 뭐 무한 문제 때문에 뭐 시간을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